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종면이라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그 국제연구기관에 있습니다. 정부 컨설팅하는 게 주 업무고요. 그런데 오늘 강의는 제가 섭외를 받아서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여기 제목 보시면은 영문 자기소개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영문 자소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그래서 주 내용도 나중에 보시면 그 위주로 돼 있고, 근데 제목이 꼭 뭐 또 틀린 게 아닌 게, 아, 자소서 위주 얘기지만 자소서 이외에 영문 자기소개 또는 영문을 떠나서 자기소개, 조금 더 넓혀서는 꼭 뭐 자기소개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 글쓰기, 어떤 원칙은 또 글쓰기 이상의, 뭐라고 할까요? 말에 관한 거, 그 이외에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몇 가지를 짚으려고 합니다. 아, 한 가지, 나중에 자막에 뭐 제 소개가 나올 겁니다. 저는 분야가 사실은 예산 같은 쪽을 많이 다루고 있고, 영어랑 관련 업무 같은데 섭외받은 이유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를 뭐 무지 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아마 이쪽 국민대 쪽에서 그렇게 섭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그래서 보시면 목차가 일단은 영문 자소서라고 생각을 해갖고 여러 가지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짚어볼 것들 하고 그게 1, 2, 3번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하라는 얘기냐? 그게 4번, 5번에 이제 집중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 제목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데 여기서부터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라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유학을 가는 경우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가끔 가다가는 또 알고 찾아와서 유학 가는데 서류를 도와달라 이런 게 있어서 제일 하기 힘든 게 아마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보통 자소서를 이제 쓰는 부분인데 첫 번째 작업이 그러면 뭘 집어넣을까 이거 이전에 상황이 뭔지 파악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해서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상황이 뭐냐? 글을 쓴다는 게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얘기하지만 글 쓰는 사람은 또 굉장히 힘든 게 딱 백지를 앞에 놓고 뭘 쓰려고 하면 이제 그냥 하얘지죠. 끄떡끄떡. 저 반응 잘 잡히겠네. 하얘지는데 백지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냐? 아니거든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평생 볼 일도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쓴 거를 읽어본단 말이에요. 그 지금 사정관이라고 합시다. 입학 사정관이니까. 사정관이라고 하니까 또 중간에 반대 의견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면접자는 아니거든요. 면접하고 다른 거는 요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관이 그럼 어떤 사람을 상대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 말이냐 글이냐는 요거는 잠깐 접어두고 이 사람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정관이 어떤 사람인가요? 제일 큰 특색이 나랑 1대1로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한테 잠깐 시간을 내줘갖고 요 상황은 1대1이지만 이 사람은 이 서류가 나하고 똑같은 게 이만큼이 쌓여 있어요. 이거를 다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시간과 에너지가 제약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 제가 저번 강의라고 하는데 거기서 따왔습니다. 거기는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인데 여기는 글이에요. 면접이 아니고 그거와 대비를 하려고.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게 면접관은 이제 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옐로 카드 먹는 겁니다. 면접관이. 집중을 하지 않는다. 면접자를 하도 많이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일부러 따온 이유는 그게 현실인걸요. 그래서 어쩔 거냐. 시간과 에너지가 제약돼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서류만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게 뭐 한두 페이지짜리를 다 읽고 그 중에 선별을 해야 돼요. 선별은 둘째 치고 읽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뭐냐? 내가 앞에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원자, 나쁜 마인드, 지원자들한테 우호적이고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잘 읽어보겠다? 아닐 것 같죠. 우호적이지 않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가정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도 이럴 확률이 무지 높다. 특히 왜 그러냐? 그렇게 많으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뽑고자 하는 대충 우수한 그룹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그 앞에 앉아 있지 않단 말입니다. 면접자처럼. 결정이 말하자면 일방적이에요. 이 사람이 딱 보고 이다? 아니다? 하면 그거지. 내가 쫓아가서 왜 그랬냐 그럴 기회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에 나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이상 잘할까요? 한 가지 근데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죠. 이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우호적이지 않게 돼요. 사실상 지원 서류가 이렇게 많아도 읽다 보면 거의 뭐 반 이상이라고 그럽시다. 적게 잡아도. 제대로 쓴 글이거나 이렇게 쓸 건 왜 썼냐? 아니면 뭐 잘 모르겠다. 그런 글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거 읽기가 더 힘들어요. 잘못 쓴 글은. 읽다 보면 짜증나고 뭐 이렇게 하고 더 피곤하고 하는데 짜증까지 나죠. 그 앞에 위에 여기서 얘기한 거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면접관도. 근데 사정관은 상황이 더더군다나 부담이 많고 사명감 같은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단시간에 몰려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대충 봤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유학설이나 뭐 무슨 이런 지원서류 냈을 때 한 달도 시간이 아마 할애가 안 될 거예요. 이 작업은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나눠서 서류 이렇게 써놓고 길어봐야 2주 내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뭐라고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 상대로 얘기를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상대가 있다. 이런 상대 맞춰서 대화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면접 특강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이거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사정관도 사람인데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이게 여유 있고 열린 마음으로 응할 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가 그래 대화 소통입니다. 글이라고 해서 나는 백지만 보이고 백지를 상대로 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글이라는 게 보통 또 생각에 원웨이 한 방향으로 가는 전달 내지 의사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그렇게 한쪽으로만 가는 거라도 양방향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제가 아예 더 적나라하게 그 그림을 어디서 하나 찾았습니다. 아까 서류가 이렇게 쌓였다고 했는데 뭐 얘기를 좀 더 재밌게 하려고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에요. 자서서란 이만한 뭉치를 들고 산길을 험한 길을 가는 게 사정관의 입장이 이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더 쉬울 겁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내가 잠깐 얘기를 해야 돼요. 5분? 10분? 붙잡고 근데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근데 오다 보니까 뭐 새소리도 아주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게 피었더라고요. 이 사람 반응이 어떻겠어요? 바로 반응 안 해도 속 생각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한가하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한가한 얘기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해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한가한 얘기를 안 하면 뭘 해야 되죠? 내 용건이 뭐냐? 용건을 명료하게 전달해야죠. 짐지고 이러고 허덕거리고 나하고 얘기하려고 잠깐 서 있는 사람한테 내 용건이 뭐다? 딱딱딱딱 명료하게라는 건 전달 잘 되고 이 사람이 입력 잘 되게. 키워드 하나가 그리고 빨간색으로 계속 표시를 하는데 장황하다. 3,000%로 빠진다. 이건 절대 건물이에요.
앞에 이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면접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또 면접하고 다른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종이에 쓰는 거지만 시간 들여서 그래도 철저히 다듬을 수 있잖아요. 면접하는 자리에서는 거기 나갔으면 일단은 바로 대답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걸 스스로도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때는 내가 얘기 항상 장황하고 삼천포로 빠져도 종이에서는 이거를 전달을 정리를 해서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편 아래에 있는 게 요게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입니다. 사정관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요 이미지를 머리에 딱 넣으면은, 그럼 답이 나와요. 이거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용건부터 얘기하니까 묻는 말에 답해야겠죠. 뭘 물어봤는데, 딴소리만 한다. 짐 지고 있는 사람 다시 생각하세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 게 재밌어요.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그랬는데, 묻지 않는 말에도 알아서 제때 답하라. 요건 좀 생각해 볼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요건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죠. 묻는 말에 답하라, 묻지 않은 말에도 답하라. 근데, 그럼 뭐, 내가 쓴 얘기가 뭐에 대한 답이다 치고. 근데 이 면접관이라는 양반이, 무슨, 웬만하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을 말에 대해서 내가 신나게 답을 한다.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동떨어진 딴 얘기. 이 사람은 나한테 그걸 물어볼 일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메인 포인트로 삼고 했으면 그것도 뭔가 이게 안 맞은 거예요. 면접관하고 나하고. 그것도 말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도 생각해야 되고요.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자소서니까 나는 내가 그냥 말을 짧게 하려고 지자랑이잖아요. 나 잘한 거, 내가 큰 거, 상 받은 거, 이룬 거, 나 그리고 과 수속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지자랑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필수예요. 근데 이 말하는데 나와 면접과 이 사정관하고 말하는 어떤 흐름이 있을 거예요, 맥락에. 그걸 갑자기 스톱하고, 그럼 잠깐만, 내 지자랑 이만큼 있으니까 한번 들어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도 맞아야 되고 맥락도 맞아야 되고 할 말만 하라. 요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두괄식은 필수다. 두괄식이라는 게 뭐예요? 두괄식이나 양괄식을 쓰면 됩니다. 앞부분에 할 말을 딱 전부 한마디로 하면 뭐냐 했을 때 그 말부터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서 우선 간단히 보면 그럼 용건을 명령 요게 우선 충족이 돼. 내 용건이 뭡니다가 그 말 한마디 들으면은 딱 알겠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도 나올 거다. 그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이게 뭔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 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 포인트, get to the point, 포인트부터 말하라는 거거든요. 영어에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get to the point. 포인트가 나오기 전에 앞에 셋업을 하려고 요즘 뭐 축구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걸 빌드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빌드업 잔뜩 하잖아요. 그거 이제 말로 치거나 글로 치면 이게 서설이거든요. 내가 하려는 말을 하려고 앞에 이렇게 빌드업하고 셋업한단 말이에요. 이게 길면 안 된다. 내지는 제가 아예 더 명료하게 얘기할게요. 아예 있으면 안 됩니다. 있어도 되는 자리가 있을까요? 더러 있겠죠. 근데 요즘은 글이나 말이나 다 특히 비즈니스 관계나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대화에서는 아예 습관적으로 이거 없이 얘기를 해버렸던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말한 상대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영문 자소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그냥 생각이 다 거기가 있어요.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아니면 내 영어 갖고 될까? 아니면 영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다 영어만 생각하잖아요. 이거 제가 그냥 영어 잘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옛날에 저도 강남 살아봤으니까
아는데 하고 뭐 이상한 얘기한 양반이 있었는데 제가 딱 그런 식으로 저는 영어를 잘하니까 이게 제가 보면 명확히 배요.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80% 정도라고 써는데 80보다 좀 클 거예요. 영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한 학생 국어 우리말로 얘기하거나 글씨해봐도 똑같아요. 이건 글쓰기의 문제예요. 글쓰기의 문제라는 건 사람끼리 생각 전달의 문제고 영문 자소서니까 영어라는 게 난제가 하나 조금 나중에 더 얹히는 거지. 기본 만들어 놓는 할 말을 만들고 그 말을 어떻게 전달할까 생각하는 건 80% 이상이 그냥 글쓰기와 소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뭐 과대 포장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강좌 전체의 제목은 영어로 자기소개하기 내지는 영문 자소서였는데 사실 알고 보면 영어는 20%도 안 됩니다. 나중에 뭐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여기 설명이 그래서 그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언어를 막론하고 색깔을 뭐 주황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좋은 글쓰기에 관한 거다. 그리고 제가 보장을 하는데 80% 이상은 영어냐, 뭐 불어냐, 독어냐, 일본어냐, 중국어냐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떠듬 해도 이 앞에 생각이 뭘 얘기하고 뭘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한다. 그건 언어의 뉴트럴이에요. 언어랑 상관없어요. 그게 잘 돼 있으면은 이상한 말로 주워 담기에도 상대방이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보장을 할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요거 앞에서 그대로 따왔죠? 요게 오늘 그냥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이 부분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영어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에 관한 것도 아니고 말을 한다, 글을 쓴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될까? 다 이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것만 엑기스를 제가 나름대로 추려봤는데 그걸 모두 충족하면은 이게 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느냐? 생각을 우선 맞춰야 돼요. 내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한테 얘기한다? 그쪽 사정관이다. 내가 말하는 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결이라고 하는 게 사고, 생각을 어떤 식으로 내가 펼쳤느냐. 요걸 우선 맞춰놔야 돼요. 영어 표현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네모난 말뚝을 둥근 구멍에 박기 아니면 둥근 말뚝을 네모난 구멍에 박기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억수롭게 마시면 잘 안 맞죠. 이게 서로가 뭔가 맞았을 때 싹 맞아 들어가면 커뮤니케이션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는다 제가 표현했는데 처음 들으시는 표현이라도 딱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건 영어로 딱 정확히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파수라고 하니까 frequency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영어로 그렇게 안 하고 wavelength라고 해요. 이게 주파수보다 파장의 길이겠죠. Are we on the same wavelength? 우리 주파수가 맞았냐? 쉽게 말해서 라디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얼 정확히 맞을 때는 소리가 깨끗한데 좀 안 맞으면 이제 지직거리기 시작하잖아요. 많이 틀리면 아예 잡히지도 않아요. 서로 요게 맞춰놓은 생각하는 방식이나 호흡이라고 그럽시다. 아니면 박자, 패턴. 요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딱 동그란 그 말뚝으로 갖고 동그란 구멍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육각형이면 그래도 낫죠. 네모난 세모난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잘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도 딱 맞질 않죠. 비슷한 겁니다. 뭐라고 말을 던졌는데 접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거를 가지고 다 충족했다? 기본 조건이 맞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뭘까? 라디오 비율을 생각하시면 이거 안 맞으면 귀가 아파요. 아예 안 들리면 그냥 뭐 없는 거나 똑같고. 근데 뭐라고 하는데 지직거린다. 귀가 아프고. 글을 그땐 정말 눈이 아픕니다. 안 그래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정관이 어저께도 이만큼 읽었는데 오늘 또 이만큼 읽었는데 눈이 침침해져요. 나처럼 또 나이 들고 하면. 근데 말이 싹 되고 잘 흐르면은 대충 봐도 그냥 다 읽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눈이 아픕니다. 그럼 내 시간과 에너지도 절약되죠. 최소한 그러면은 저도 회사에 있고 하니까 뭐 영문은 아니도 영어 면접도 제가 면접관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쌓아놓고 왔는데 최소한 1차 통과는 된단 말이에요. 대개의 경우가 이렇게 쌓아놓고 왔는데 합격할 사람이 딱딱 한 번에 뽑는 게 아니고 우선은 아닌 거 잔뜩 뽑아내고 개중에 그래도 몇 배수로 생각해 볼 사람이 이렇게 남겼는데 적어도 1차는 통과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맞으면은 1차에 왜 붙여주겠어요? 몇 배수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맞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지원자의 얘기가 조금 더 아무래도 내가 마음이 더 열리고 쉬우니까 긍정적으로 접수가 되겠죠. 하다못해 최소한 이 정도면 그래도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 사람이 똘똘한 것 같으니까 면접 때 한번 볼까? 이러면 1차 통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이 좀 다르게 했는데 번쩍거리기도 하고 중요한 거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노란 거는 되도록이면 그럼 나중에 이제 실전이나 뭐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 거 그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선 내가 할 얘기가 뭔지 그걸 만들어야 돼요. 할 얘기를 말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할까를 하기 전에 내가 전달해야 될 거, 내가 꺼낼 얘기가 뭐냐 그걸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 갖고 쓰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나 언어하고 이건 상관없는 얘기라고. 중간에 그것도 부담되고 더 안 됩니다. 그냥 국어로 쓰세요. 영어 좀 익숙해서 잘한다면 섞어서 쓰든 아니면 그래도 중요한 프레이즈면 영어 쓰든 구애를 받지 말란 얘기예요. 내 생각을 적어놓기 제일 편한 언어로 합시다. 이거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그냥 우리말일 거예요. 조금 국제 환경에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주소들은 뭐 얘기도 있고 이런 프레이즈는 꼭 써야지 뭐 영어 중간중간 섞든 일단은 언어와 독립돼서 출발을 하라 이거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자꾸 영어라는 거를 떨치질 못하거든요. 확실히 얘기하건데 영어하고 상관없이 내가 할 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든 뭐든 그 고민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돌다리 질문이라고 그랬는데 뭐 두들겨 가라고 하는 그 돌다리예요.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영어랑 상관없다. 근데 이제 우리말에 무서운 게 그래도예요. 열심히 설명하고 다 했는데 반응이 나오는 건 그래도 하고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한 얘기 다 소용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영어라고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저는 잘 아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잘 아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100%까지는 잘 모르겠다. 영어라고 하니까 뭐가 있지 않을까? 쉬운 답은 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게 정확하고 아까 얘기한 글쓰기 지침에서 다 커버가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불안해서 물어봤으니까 그래도라고 하니까 단 하고 제가 몇 가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 붙여놨지만 아까 80%였죠. 영어 상관없이 국어든 뭐든 글쓰기를 생각 잘 정리하는 게 80%. 5% 아무리 맥시멈,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5% 정도 영향이 그건 넘지 않습니다. 한 1, 2% 내지 2, 3%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조금 뭐 클지 몰라서 제가 굳이 적어봤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나를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된다. 나를 위주로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떻고 뭐 얘기가 이렇게 나가야지. 뻔한 얘기 같죠? 근데 제가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하니까 아예 젊을 때 내지는 그 전에 어릴 때부터도 봐달라고 오는데 글이 거의 대부분이 얘기가 가문, 가풍, 가훈, 아버지
어머니 얘기 아니라 꼭 또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출신 학교, 이거부터 얘기를 시작해요. 이 위에 주황색으로 있는 이 부분을 지키질 못한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집은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요. 동문서답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또 학교 얘기도 나옵니다. 어쩌다 나온다가 아니라 여기 조금 완곡 거기 적은 거예요. 의외로 아주 많음이. 대부분이 이렇게 씁니다. 이건 근데 문화 차이가 약간은 작용을 해요. 서양 문화에서는 개인 위주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가문이나 아버지 이게 추가적인 보조적인 정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서양 관념에서는 이 생각이 조금 더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출발 자체가 제가 많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삼천포인데 삼천포에서 출발한 거예요. 삼천포로 빠진 게 아니고 출발 자체가 삼천포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recognize 한다고 그러죠. 내가 쓴 거 아니면 내가 쓸 거면 이렇게 썼을 텐데 분명히 좀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예문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 한번 보시죠. 나한테 피드백이 없고 사정관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은 또 내가 앞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앞에도 없듯이.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글을 봤을 때 그래도 반응이 나옵니다. 생각이라도 so what이거든요. 네 얘기 보려고 나는 글을 이 피곤한데도 꺼내서 읽는데 갑자기 뭐 할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여기서 얘기가 시작을 해요. So what? 너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려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왜 딴 얘기만 하냐? 짧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은 한 문단은 잡아먹습니다. 최소한. 할아버지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할아버지가 왜냐면 뭐 했다 어쩌다 뭐 가풍이 뭐다 문장이 두세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어떻다 얘기까지 나오려면 대여섯 문장이 나오고 한 문단 내지는 두 문단이 들어갑니다.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 여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은 결과는 뭐냐? 라운드 파일링 캐비넷이라고 둥근 문서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 일로 간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대답이 나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라는 게 있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내 대신에 가문 얘기나 아버지 얘기나 이렇게 하지. 근데 생각보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더 심했어요. 근데 요새도 보면은 이렇게 써갖고 오더라고요. 옛날보다는 조금 덜해요. 영어나 서양 문화에 대해서 접한 게 옛날보다 많으니까. 너 누구니? 소개해봐? 아니면 너 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니? 했는데 너 질문 받은 쪽에서 그냥 나? 잘 모르겠네요. 나가 있나요? 나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면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인데 무엇에 관심 어떤 사람인데도 삼천포로 빠지기 싫어요. 나는 여행을 좋아하고 뭘 하고 근데 되게 자소서에 그것부터 튀어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일 끝에 추가로 얻는 거고 색깔을 약간 더 얻는 거지. 바빠 죽겠는데 써내는 사람도 피곤해. 읽는 사람은 이렇게 써놓고 피곤해. 바빠 죽겠는데 할 얘기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용건 명료하게 하라고. 그것부터 한 얘기 아니거든요. 그럼 나는 무엇에 관심 있고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너희 학교 가서 내가 이거 연구해서 학위를 따고 싶다. 학위 따고 싶은 건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뭘 연구하고 싶고 왜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 순서가 좀 명확하죠. 여태까지는 그럼 내가 이거와 관련돼서 내가 유망하다고 왜 우선 내가 스스로 우기느냐? 나는 이런 특성이 있고 장점이 있어 이게 잘 맞을 것 같다. 성공 확률이 높다. 실제로 경험은 뭐가 있고 그래서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내지는 중간에 뭐 했지만은 실적은 뭐가 있다. 내가 메인 어서는 아니지만은 무슨 실험에 참여해서 교수님이 어디 유명한 전화를 낸 논문에 내 이름도 올라 있다. 요거 세 개 딱 쓰면은 헐레이게 90% 끝나거든요. 이렇게 썼느냐? 10중 8구는 아닐 거예요. 가문하고 아버지하고 학교 썼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1번 제가 적었습니다. 이거 딱 보세요. 추상적으로 하면 이게 현재, 미래, 과거잖아요. 하고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은 뭘 돼 있냐? 어떤 목적 지향. 나는 이쪽으로 나오고 싶어 한다. 무엇을 갖고 싶어 한다. 중요한 주의사항.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잘 틀려요. 내가 어떻고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얘기부터 다 빌드업하고 셋업을 해요. 그럼 과거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삼천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는 앞에 얘기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뒤에 얘기부터 순서가 잘못 나온 겁니다. 장황하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글쓰기 잘하면 이거는 당연한데 생각해보면 굳이 제가 지적을 할게요.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면하고 나는 성실하고 차분하다. 공부 잘한다. 나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지금 김재준 교수님 웃으시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써놓고 봤을 때 읽는 사람은 뭐 여기 서류 내는 사람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다 이렇다고 얘기를 하지. 그냥 의뢰주성이 얘도 그런 얘기 했구나 하지. 그럼 효과가 없죠? 없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입니다. 효과가 없거나 필요한 얘기 없는 얘기를 이 귀중한 지면에 왜 들어가 있느냐? 내지는 나 피곤 아까 처음으로 돌아서 나 피곤하고 일 많고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거를 왜 나한테 읽게 하느냐? 중립이 아니에요. 이건 마이너스예요. 이것도 그래서 둥근 문서 RFC로 제 줄여섰어요. 여기는 자리도 좋고 Round Filing Cabinet. 파일링에게 서류를 이렇게 철하는 거죠. 캐비넷 장이고 근데 둥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쓰레기통입니다. 이거를 돌려 얘기해서 둥근 문서 서류 처리라고 서류함이라고 그래요. 아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데 이건 약하다 아니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되거든요. 근데 이러지 않고 잘 쓴 거 뛰어나 배는 학생들 많을 텐데 이거 그냥 우선 빼놔도 돼요. 저도 면접이나 뭐 하고 하니까 아까 그 옐로 카드 그림이 있었지만 면접관이든 사정관이든 한 케이스 다 성실히 봐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실하게 생각해봐야 이 작업이 안 끝납니다. 아닌 거 우선 빼는 게 누구든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고. 우선 제길 빌미를 제공하지 말. 이건 주의할 포인트가 되고 여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쓰라 했죠. 어떤 생각으로 쓰느냐. 이거를 내 머리 열고 들어와 보면 아니면 내 머릿속에는 이건 물론 이제 굳이 쓰진 않아도 돼. 딱 그거 이렇게 해서 들어와 봤더니 이런 생각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맞붙기도 하고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고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고
이 사람 속에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더라. 내지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뭐 감정적인 거나 뭐 동기나 뭐 이것도 이래서 약간 더 내 속을 배줘야 돼요. 위에 얘기한 거 보세요. 가문, 가풍, 아버지 출신하고 이게 다 그냥 외부적인 거예요. 사람이 안 배요. 사소소라고 하고 그거 딱 맞죠? 이런 문서들을 볼 때 결국은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생각하고 있는 게 너 누구니? 너 어떤 사람이니? 이거거든요. 내 속 생각을 배준 사람도 많은데 나는 그래서 이러고 이게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꽂혀 있고 뭐 이 정도까지 그래서 해봤다 이런 얘기 한 사람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한 사람하고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또 하나 봅시다. 이것도 뒤에 나갈 얘기인데 지금은 자세히 얘기 안 하고 내 속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배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얘기 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쓸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자, 보세요. 앞에 뒤에 중요한 얘기 같은데 안 쓰고 요것만 쓰잖아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쓴 거예요. 스페이스도 세이브 했지만은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텔링입니다. 텔링을 하면 사람의 반응이 자기가 한 생각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말이고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딱 하면서 자연적으로 앞에 걸 읽어보면 이 사람 머리에서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일 잘할 애 같네? 공부 잘할 애 같네? 그 지원자 얘기 아니고 내 생각이라는 게 무의식 중에 들어갑니다. 수용성이 훨씬 높아요. 말을 하든 글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이렇게 뭐 쓴 걸 보면 주로 요 얘기를 써요. 나는 거기 가서도 연구나 업무를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 딱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져요? 뭐 말이야 그렇게 하겠지. 그게 사실 솔직한 반응일 거예요. 내지는 조금 덜 시니컬해갖고 글쎄 네가 진짜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앞에도 그 얘기 했어. 그 앞에도 다들 그 얘기는 했어. 그렇게 말하는구나로 들리지 그렇구나로 안 들려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영어에서 많이 하는 얘기예요. 특히 글쓰기나 말하기보다는 글쓰기에서 보통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show 해야 된다. tell 하면 안 된다. 나중에 제일 끝에 부분에 가서 한번 더 짚을게요.